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창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질성 전문의로서 다양한 그런 천연막 재생수술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막 수술은 결코 의학적인 이유에서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시 찢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찢어지기 위해서 하는 사실 수술이란 말이죠. 되게 아이러니한 수술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를 위해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천연막 재생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천연막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천연막이라는 것은요, 여성분 질이 있지 않습니까? 질 입구 쪽에 일종의 점막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왜 이제 천연막이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이제 그게 아무래도 첫 경험 때, 첫 성경험 때 남성 성기가 질에 삽입을 하게 되면서 그 천연막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이 아마 천연막이라고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럼 천연막 재생수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천연막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다시 찢어지기 위해서 하는 재생수술이거든요.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수술이라는 건 재생을 해서 잘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첫 경험 때 천연막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있으면은 그게 어떤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에게 그것이 어떤 자기가 당신과 첫 성경험이다, 그런 거를 좀 드러낸 증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첫 성경험임을 그 남자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수술이랄까요? 저희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 실제로 있지도 않은 그런 케이스 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수술이 실제 하나요?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정말 그게 천연막을 따지는 남자가 있을까? 천연막을 따지는 여자가 있을까? 하지만은 실제로는 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그런 결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선을 봐서 결혼한다든지, 정말 만난 지 뭐 한두 번 만에 뭐 만나서 결혼한다든지 이럴 때라든지, 특히 또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게 있죠. 평생에 한 번이라는 거죠. 평생에 첫날 밤, 첫 경험은 한 번인데, 그걸 괜히 남성한테 좀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남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남성에게 내가 어떤 첫 경험이라는 거를 선물로, 징표로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선의의 거짓말. 실제로는 꼭 그럴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런 죄책감은 가질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성분들에게는 그게 되게 본인한테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런 거를 좀 많이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걸 받음으로 해서 그 여성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수술이 언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수술이 있었어요? 천연막 수술의 정확한 언제부터 시작된 기록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옛날 때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옛날 때 좀 성문화가 좀 더 개방되지 않았고 더 엄격했던 시절에는 정말 천연막 수술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행해졌었고요. 옛날 때 정말 많이 행해지던 시절에는 저희는 뭐 워낙 질성 전문 병원이니까요, 한 달에 뭐 3-4건 이상씩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줄어서 한 달에 1-2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을 한 후 어떻게 되면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할까요? 그 기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요, 첫날 밤 치르면서 첫 성경험 시에 출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사실 없다면은 그건 아무리 천연막 재생술이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연막이 찢어지면서 그 출혈이 나서 그 출혈 흔적이 뭐 침대보나 이런 데 묻은 것을 남성이 발견해야죠. 여성이 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성이 그걸 알아야만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여성분들을 보면 패턴 같은 것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보통 오세요? 가장 큰 경우는 사실 좀 여성분 스스로가 좀 그런 출산력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성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으세요. 뭐 예를 들어 유산 경험이 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분만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도 좀 결혼할 때 남성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선에 의해서 집안과 집안끼리 이렇게 했을 때 좀 결혼한 남자 집안이 좀 엄격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따님의 어머님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딸을 데려오죠. 그래서 이번 결혼은 꼭 성공해야 되고 뭐 조금이라도 체가 잡히면 안 되니까 완벽해야 되니까 천연막수를 해서 이렇게 같이 어머니와 같이 오시는 경우도 꽤 있고요. 한국 사회의 어떠한 분위기가 이렇게 어쨌든 사람들에게 천연막 수술을 받게 하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한국 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직도 좀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있죠. 실제로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겉으로는 좀 체면 치레하는 아닌 척 뭔가 좀 그런 거를 따지는 문화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천연막수를 아직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수술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환자께서 오셔서 상담을 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담을 하고 나면 일단 다른 성형외과나 뭐 성형수술과 같이 사실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사진 찍어가지고 천여막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거죠. 천여막이라는 게 막 멤브레인이라는 거 뭔가 이렇게 덮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완벽히 덮고 있진 않아요. 얘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찢어지지 않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인택트하게 딱 붙어 있다가 성관계가 되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찢어져요. 그렇게 이렇게 별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찢어져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 재조합을 해서 붙이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찢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 이걸 다시 인택트한 서클로 만들어 주는 거죠. 환자분들이 다 얘기하세요. 원장님 아파도 되니까 꽁꽁 해주세요, 수술을.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아플 거예요 하면 아프려고 하는 수술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그 말이 맞죠. 아프려고 하는 거고 피가 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좁으면 좁을수록 뭐 도움이 되죠. 선생님도 여성이시니까 여성으로서 이 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요즘에는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수술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 수술에 대해서 원할 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사실 다시 여쭤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처녀성을 다시 만들어서까지 이 남자와의 이 성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다시 문진을 좀 잘 하고 수술 결정할 때까지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사실 크게 막 이게 엄청 중요한 수술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원하시는 여성분들의 사실 심리 상태가 되게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죠. 그러면 혹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수술을 막상 하시다가 회의감이 정말 든다 이런 순간도 있으신가요? 그게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피가 왕창나게 만들어 달라 뭐 천여막 재생 수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 뭘 위해서 하는 건가? 과연 이렇게 내 버진이라는 그거를 표현을 해서 과연 누구를 위하고 무슨 만족감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번 혼자서 내가 이 환자를 설득해서 안 시키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기는 해요.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수 있으니까 환자의 니즈를 제가 완전 무시하고 뭐 제 뜻대로 하지 마 이렇게 뭐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왜 해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환자의 사실 오토노미가 의학에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천여막 재생 수술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는 여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버진이 아닌 경우에 이 사람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실 그 천여막 수술 한다고 누워있는 분들이 많이 우세요. 누워서 그냥 그 수술장에 누워서 천정을 보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수 있잖아요. 그냥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관계면 굳이 이거를 지속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만약에 그걸 이용해서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그러면 최대한 존중해드립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수술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 의견을 존중해드리죠. 크게 문제가 있는 수술은 아니니까. 그러면 좀 성공했다 이런 연락을 받기도 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꼭 경과관찰하고 저희는 수술 뒤에 인터뷰를 다 진행하는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어떤 신원이 노출되기는 걸 꺼려가지고 병원에 다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정말로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수많은 수술을 진행해 오신 건데 가장 인상 깊으셨던 수술 있으셨나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일부 중앙아시아의 몇몇 나라에서는 그 첫 경험 때 천여막 그 파열이 돼서 출혈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유학을 오신 중앙아시아 여성분이었는데 딱 맨 처음 상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제 생명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만,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고국의 남자와 결혼을 할 건데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첫 경험을 해서 출혈이 없으면 자기는 맞아 죽는다.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도 많은 천연학 수술 해봤지만 정말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다행히 수술 경험이 잘 돼서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여태까지 평생 산부인과 의사로서 천연막 수술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수술과 좀 비교돼서 이 수술을 받은 걸 조금 더 숨기려고 많이 하잖아요. 병원 측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좀 신경 쓰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산부인과 자체가 사실은 되게 여성분들이 본인이 산부인과에 온 거 자체가 이게 밝혀지기를 되게 꺼려하는 과 중에 한 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천연막 수술은 정말로 더더욱 환자분들이 많이 꺼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술하러 오실 때 일부러 내가 가명을 쓰고 진료를 받겠다, 가명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수술할 때 마스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사실 환자하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외에서 밖에서 만나도 우리가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천연막 수술을 받으신 분이 저희가 바깥에서 저하고 이제 그 환자분하고 우연히 만났다 하더라도 서로 알지만은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그 환자분의 프라이버시나 개인 그거에 대해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 천연막 재생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으세요? 네, 당연히 천연막 재생술은 줄어들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실 요즘 같은 시절에 그렇게 천연막을 사실 따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옹졸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또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나 남녀 사이의 관계나 남녀 사이의 성의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 미묘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 두 남녀만이 아는 것이고,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미묘함이나 또 개인적인 요구의 어떤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은 또 영원히 또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